네, 이번에는 순특강 적용학습 중에 현대시 3, 그 현대시 세 번째 두 시를 볼 건데요. 어, 우선 이 두 작품을 보기에 앞서 그 가하고 나, 지금 두보와 이백가치라는 작품하고, 그리고 모든 사라지는 것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이 두 작품을 읽고서 나와 있는 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푼 문제가 잘 풀렸는지 아니면 놓친 게 뭔지 이런 걸 체크하도록 합시다. 우선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겠거니 추측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고 부족했던 부분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뭐 다시 되짚어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학습 순서를 보시고, 그래서 이 지금 설명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 작품은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라는 작품이고요. 자, 백석이라는 시인은 기본적으로 뭐 남신의 주요동 박시봉방, 그 타양살이하는 서름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시인인데, 이 남신의 주라는 그 시를 봐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시피 그 고향을 떠난 어떤 그리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는 뭐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백석이 어떤 산문체 형식의 이제 시들을 많이 썼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 작품도 그런 백석의 시 세계에 거의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산문 형태, 그리고 타향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내용 들어가 보면요. 자, 오늘은 정월 보름, 대보름 명절인데 지금 시적 상황,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자기가 시간적으로 정월 대보름이고요. 명절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갯고에 있는 신세로다. 공간적으로 또 타향살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중국이라는 그 공간에 있는데요. 이 남의 나라라는 공간이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이 백석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자, 제목에서 나오는 그 두 시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 두보나 이백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윤동주라든가 뭐 여기에 있는 백석이라든가 이런 식의 아주 고전으로 되게 유명한 시인이고요. 우리 문학 작품에도 이런 이제 두보나 이백이라는 명칭들이 좀 많이 나올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중국의 시인들인데, 이 중국의 시인들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자, 두보나 이백이라는 이 시인도 그 화자와 마찬가지로 타향살이를 했던 인물들이라 그 두보와 이백이라는 인물과 같은 동병상련 이런 개념으로 인물들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자기는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 억병도 먹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낼 것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 자기가 고향에 있었다면 뭐 이런 뭐 음식들도 많이 먹고 친척들과 막 놀고 했을 건데 현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고향에서의 삶과 타지의 삶을 대비해주는 그런 A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고향에 대한 자기의 이제 어떤 그리움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의 마음과 뭐 같았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그렇게 추측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여기에 보면 것이다, 것이다, 뭐 이렇게 것이다 계속 반복하는 걸 봐서 가군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자,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이 하는 이 식당 가서 떡국이나 한 그릇 먹고 싶다, 먹으려고 한다. 자,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이 그러하며 오듯이 떡국 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먼 타간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뭐 식당입니다, 식당. 그 조상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중국에서 이제 떡국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절에 먹는 게 떡국이라면 중국 명절에 먹는 게 이제 원소인데요. 그래서 이 떡국이라는 소재와 원소라는 소재, 이 두 소재가 연결돼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나한테 떡국이라면 두보나 이백 같은 이한테는 원소를 먹었을 거야. 스스로 마음을 듣고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두보나 이 이백 같은 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타향에서 이 떡국을 보며 떡국을 놓고 슬플 것이다.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거죠. 그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했고요. 그 이백이나 두보 같이 화자도 마찬가지로 슬플 것이다 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래에는 오독독이 자, 오독독이 무슨 뜻일까요? 자, 어디 있냐? 여기 뒤에 있네요. 오독독이 이게 이제 중국에서 명절 때 뭐 빨간색 화약 같은 거 이렇게 막 여러 개 묶여져 있어가지고 불 붙인 다음에 막 타닥타닥 터지는 뭐 그거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 명절에 그런 불꽃놀이 하는 소리들 탕탕 터지고 호공 소리 뺄뺄 높아서 호공은 또 뭐지? 중국의 이제 전통 현악기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 화자의 정서죠. 그들의 쓸쓸한 마음 두보나 이백의 그 마음 내 쓸쓸한 마음 다시 뭐 화자의 마음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쓸쓸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쓸쓸한 이런 처지가 두보나 이백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느꼈을 그 감정, 심정 요거와 동일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옛 시인들의 그 쓸쓸한 마음,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라고 이제 두보나 이백이 느꼈을 만한 그런 정서를 본인도 느꼈다라고 해서 이 작품은 본인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 타향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옛 시인들 선인들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두보나 이백이라는 시인들을 비유를 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떡국과 원수의 어떤 상징적 의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쓸쓸함,
자, 그리고 이 시인은 본인이 이런 고향에 대한 외로움 또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걸 사실 타 작품에서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흰 바람벽이 있어 라든가 남신의 주유든 박시봉방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 계속 그 외로움 자체를 되게 이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이렇다라고 하는 지금 이 작품에서는 두보나 이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작품에서도 흰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에서는 뭐 프랑시스 잼, 도연명, 릴케 이런 인물들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자기 역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해서 지금 가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을 본 거고요. 이거 두 개 같이 봅시다. 보는 김에. 자, 이 작품은 고정희 시인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자, 뭐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부재, 사라진다. 부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이제 부재라는 게 사실 그 어머니의 부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자, 큰 선산, 묻혀 계신 그 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고 하네요. 이 여백이라는 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어떤 공간, 빈 공간이겠죠? 그 빈 공간이 이제 화자가 그 빈 공간을 여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이 큰 여백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공간이고요. 화자가 발견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위로 또는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석양 동안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석양 무렵 이제 시간적 배경이네요.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자,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자, 요거는 공간이 될 거고요. 앞에는 이제 시간.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자, 서울에서 묻혀왔다라는 건 어떤 세속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번잡한 그런 도시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 청각적 이미지인데요. 이 청각적 이미지가 어떤 부정적인 것들 또는 갈등 또는 고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서 자,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서라는 건 이제 사라지는 어떤 소멸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재생되는 그런 이미지고요. 그걸 따라서 들 한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대요. 자, 바다라는 건 되게 넓은 이미지잖아요. 이 넓은 이미지에 가서 그러니까 사실 바다라는 여기에서 소재로 쓰인 이 바다는 어떤 포용 이런 용서 이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 소멸되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며 자, 툭 친다. 음성상징어죠. 자, 바람이 툭 쳤다. 의인적 표현인데요. 자연물의 어떤 이제 그냥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망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자,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킨다라는 건 의미 있는 어떤 존재, 의미의 존재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망막공산 오솔길이라는 건 망막공산이라는 표현은 되게 적막한, 되게 좁은 그런 오솔길로 사라진다. 자, 이 망막공산 오솔길이라는 건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좁은 공간 또는 적막한 뭐 이런 산을 뜻하는데, 그런 산에 이제 오솔길이니까 이 여백이 좀 필요한 공간으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발견한 어떤 여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여백으로 통해서 어떤 위안을 삼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자, 감탄사. 모든 사라지는 것들. 자,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사라지는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건 앞에 이제 소멸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의미라고 했는데,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건 이제 부재하는 것들, 앞에서 이야기한 어머니의 무덤에 잠드신 뭐 이런 표현처럼, 자, 부재하는, 어차피 사라지는 그런 부재하는 것들은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자,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하는 뭐 이런 표현이죠. 이제 재생을 준비하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라고 해서 어떤 추억과 회상에, 어머니 무덤가에서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회상, 추억 이런 것들을 둥근 여백의 뒤안길이여, 이제 뒤안길로 이제 뭐 지나간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가에서 느끼는 추억과 어떤 회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요. 자, 부재 뒤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까 얘기한 재생 또는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자, 여백은 쓸쓸함이네요.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전환이 되는 건데, 여백의 의미가 쓸쓸함 그리고 탄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부재, 무덤이라는 공간이 어떤 둥근 여백, 어떤 추억을 통해서 새로이 이제 탄생이 된다라는 인식에 전환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 두 번째는 그래서 여백의 어떤 의미, 여백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쓰러진 뒤. 자, 소멸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사라지는 날. 소멸됐을 때.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쓰러졌을 때. 잡초라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 같은 그런 제거해야 될 대상. 그런 대상들이죠. 내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자, 노을 같은. 이거는 이제 노을이라는 건 지는 해. 그러니까 곧 소멸되긴 하죠. 하지만 뭐 다시 뜨긴 하겠지만, 아니면 내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자, 시냇물도 흘러서 가버리는 거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것. 뭐 청각적, 시각적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자, 화자가 이제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그곳에서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는 화자의 어떤 의지, 소망이 나와 있는데요. 여백이 되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추억과 또는 새로운 의미로 남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서 어머니를 통해 자기가 어떤 새로운 위안, 위로라든가 평화를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나도 만약에 이제 저런 어머니처럼 이제 부재하는 상황이 됐을 때 너에게 그런 위로와 평화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네요. 자, 이 작품은 그 부재라는, 그 사실 넓게 보면 부재라는 게 곧 죽음일 수도 있고요, 이별일 수도 있고, 그 부재에 대한 어떤 쓸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게 보이나? 부재라는
이런 개념에서 여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백이라는 게 어떤 쓸쓸함에서 다시 새로운 탄생으로, 부재 뒤에 떠오르는 새로운 의미로, 그래서 여백이라는 이 의미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연에서 보면 감각의 어떤 전이, 이 1년에 감각의 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 청각적 심성이라고 그랬죠. 청각. 이 청각적 이미지가 자, 시냇물을 따라서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제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가 되고 있죠. 이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 물론 이제 동적 이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감각의 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작품 봤고요. 이게 두 개씩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묶여 있는 거니까. 자, 우선은 현대시 3번 파트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